퇴직 징후 이야기 좀 해보죠. 퇴직 징후 골든타임을 놓치면 끝장이죠. 인터넷 짤을 보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전 모든 속죄와 굴레를 벗어던지고 남극으로 떠나겠습니다. 네, 도비는 자유예요.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사표 내도 사표는 사표입니다. 네, 말로 해도 사표는 사표입니다. 챗 GPT한테 상사 욕하기. 요즘 뭐 챗 GPT가 뭐 정보 검색이 아니라 상담용으로 많이 쓰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조사를 봤더니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언제든지 그만둘 준비가 되어 있다. 챗 GPT가 뭐 이런 뭐 상담도 해주니까 뭐 긍정적 측면인 것 같습니다. 뭐 건달아 너는 무료야 유료야 뭐 저는 유료인데요. 나 돈 안 냈는데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퇴사를 마음 먹으면 직원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챗 GPT에 요러요러한 상황인데 나 퇴사해도 돼? 이렇게 질문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상담사가 필요 없대요. 그래서 퇴사할 때가 되면 이렇게 퇴사할 때가 되면 회사에 열받아 부들부들 나 진심 퇴사한다 이렇게 막 자꾸 회사에서 표현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 퇴사 안 한대요. 안 한대요. 대신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 가끔 이렇게 모든 걸 해탈한 것 같아. 이런 사람이 퇴사하죠. 왜요? 이미 챗 GPT와 상담하지 경영자, 리더, 직장 동료랑 상의 안 한대요. 안 한대요. 그냥 조용한 사람이 먼저 퇴사한대. 제 경험치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 동기들 중에서요. 뭐 회사 불만 이야기하고 투덜이 스머프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늘은 왜 이렇게 날씨가 더운 거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왜 월급은 나 이렇게 적은 거야? 투덜이 스머프들이 퇴사하네요. 가장 회사를 오래 다닙니다. 그런데 조용히 있던 사람이 나 사익서 냈어 한마디 하고 그냥 사라지죠. 그렇게 사라진 사람은 연락도 안 와요. 그런 사람들이 먼저 퇴사하죠. 요즘은 챗 GPT와 상담하고 직장 동료랑도 이야기 안 하고 GPT랑 상담하고 퇴사해야겠네 하고 이 세상의 모든 분리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나는 찾아갑니다. 떠나갑니다. 한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걱정 많던 얼굴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퇴사 안 하고 굉장히 행복한 표정을 하는 사람이 퇴사해버린다라는 거죠. 퇴직 징후를 방치하면 이른바 좀비 기업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 이게 개미지옥으로 가는 거죠. 퇴직 징후를 방치했을 때에는요. 첫 번째, 핵심 인력이 이탈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업무 공백 생기죠. 생산성 내려가죠. 기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생기죠. 업무 부담 되니까 동반 퇴사 일어나죠. 동반 퇴사 일어나니까 회사 전체의 활성도가 떨어지죠. 사기 저하되죠. 불만 증가되죠. 팀워크 저하되죠. 회사 전체적으로 톤 다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급하게 뽑죠. 그러니까 제대로 검증 안 된 사람 뽑으니까 회사가 점점점 어려워져 버리는 겁니다. 퇴사 시그널을 방치하는 경우 당신 회사가 좀비 기업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2023년 기준 하반기 채용 동향 조사를 해봤더니 응답 기업의 무려 75.6%가 신규 입사자의 조기 퇴사로 인한 손실 비용이 1인당 2천만 원 이상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한 사람의 월급을 200만 원 준다고 가정을 하고 200만 원 월급 주면 간접 비용으로만 약 300만 원 들어가죠. 3개월이면 그게 금방 1000만 원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경영자 여러분들이 사람을 뽑을 때 급하게 뽑아버리잖아요. 퇴직자 관리 안 돼가지고 갑자기 퇴사해버리면 급하게 뽑죠. 이 사람 잘못 뽑았다? 3개월 되기 전에 얼른 수습기간 제대로 봐라? 4개월, 5개월 돼가지고 퇴사한다?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그냥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용과 퇴직은요 같이 관리해야 돼요. 온보딩 앤 오프보딩은 붙어있다는 이야기예요. 상장사 42%가 좀비 기업이다. 팬데믹 때보다 더 심각하다. 돈 빌린 곳 10곳 중 4곳이 돈도 못 갚는다. 돈 벌어서 이자도 못 낸다. 매출이 있고 매출 원가 있고 영업이익이 있어요. 영업이익이 10억이 났어요. 근데 이 회사 대출이 많아가지고 1년 동안 갚아야 될 이자만 10억이에요. 영업이익이 원금은 그 다음 이야기고요. 영업이익이 이자 감틀만도 안 나와요. 이런 기업을 이른바 좀비 기업이라고 부르죠. 이런 말은 참 안 쓰고 싶은 표현인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10곳 중 4곳이 상장사 기준만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감이 좀 오시죠. 돈 없어서 세금을 못 낸 중소기업이 예상보다 많고 소송이나 경정 청구로 수천억 원을 환급받아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세금을 냈는데 다시 계산해 보니까 우리 적자야. 다시 돌려줄래요? 이런 기업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퇴직 징후자를 관리하는 것은
퇴직을 못하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퇴직하려고 그래. 그래서 퇴직자를 제가 이제 퇴직자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만 퇴직 징후자, 퇴직 이후자 관리하는 방법을 하는 것은 그 사람 퇴직 못하게 붙잡기 위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퇴직자의 긍정적 퇴직 경험이 평생의 우군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금성,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아주 멋진 마케팅 슬로건이었습니다. 이건 이 하나의 문장에 값어치가 얼마인지 추정하기도 어려울 정도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퇴직 징후자를 관리하는 것은 퇴직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자의 긍정적 경험이 평생의 고객과 우군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 잡는 회사에서 사람 키우는 회사로 전환해보죠. 저와 여러분의 회사는요, 위에서 리더들이 사람들을 찍어 누르는 이런 이미지의 회사입니까? 아니면 구성원들이 회사의 매출과 질적 성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회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회사는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어제 제가 여러분들과 아침 방송을 하고 바로 이어서 김포공항으로 와서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제주도 한라 리조트에서 모였죠. 이게 제가 어제 모인 분들 오늘 아침에 들어오셨죠? 네, 오늘 아침에 뵙기로 했잖아요. 네, 한번 회사 이름 읽어드리려고 명분을 찾았습니다. 스웨즈락 코리아 플루이드 시스템즈 테크놀로지스 회사입니다. 전 직원 워크샵이었죠. 여기에서 저에게 요청한 강의가 두려움 없는 조직이라는 특강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우리나라 산업 현장의 밸브, 파이프라인이죠. 사람의 몸에 혈관과도 같은 산업 현장의 혈관 역할을 하는 외국계 기업입니다. 국내에 있는 회사고요. 성장하고 있습니다.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리적 안정감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왜 그렇습니까? 인재 유출을 막는 거, 인재 유출이 얼마나 중요하냐, 인재 유출을 막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기술 기반 회사라 하더라도 조직 내에서 리더들이 사람들을 찍어 누르는 회사가 되지 않고 구성원들이 함께 올려가는 회사, 목표와 관련돼서 어떤 아이디어를 낸다 하더라도 보복당하거나 처벌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 이것이 두려움 없는 회사, 심리적 안전감이 있는 회사인 거죠. 그래서 구글이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에서 이 5개의 상위가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 넷플릭스도 이런 이야기 하죠. 자율과 책임이라는 기업 문화를 가지고 무제한 휴가를 주고 재량권을 부여하고 높은 수준의 성과를 요구하면서 훌륭한 동료가 최고의 복지다라는 철학이죠. 최복동, 최고의 복지는 동료다. 아니에요. 최고의 동료가 복지예요. 최복동이 아니라 최동복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동료가 복지다. 왜 그렇습니까? 퇴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왜 퇴사해요? 내 인생 제대로 살고 싶은 인재일수록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퀄리티가 높기를 바란단 말이죠. 이놈의 회사를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놀고 가만 있어. 내가 여기에 계속 머물렀다가는 내 인생도 그냥 골로 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과 일해보고 싶으니까 다른 데 도전하고 그 다음 도전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재일수록 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넷플릭스가 그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부정적인 방식으로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율성을 부여하냐? 퇴직자를 막고 퇴사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재들이 일하게 만들기 위해서이죠. 넷플릭스는 모든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시작 단계에서부터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거죠. 동료들끼리 서로 솔직하게 수평적인 피드백을 해주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하고 서로 리뷰도 해주고 그 덕분에 내가 좋아졌어요. 그때 이래가지고 나는 이랬어요. 4A의 방식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받아들이고 하는 거죠. Informed Captain, 잘 알고 있는 수장, 그 결정이 고객과 회사를 위한 최선의 결정인가 라는 기준에 합당한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상호 간에 계속해서 소통하는 겁니다. 토스도 마찬가지죠. 일관성, 자율성, 통제와 조정, 신뢰와 위임, 구조화된 조직, 커뮤니티 같은 조직, 불신뢰의 프로세스, 신뢰가 넘치는 문화. 왼쪽과 오른쪽은 병존한다고 하지만은 토스의 리더들이 바라볼 때는 이 왼쪽과 오른쪽은 병존할 수가 없다. 반대의 관계다. 그래서 우리는 일관성, 통제, 관료주의, 구조화, 실패에 대한 회피, 불신뢰 이런 것들은 제거하고 오른쪽으로 간다. 왜 그래요? 훌륭한 인재 퇴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토스, 설레지 않으면 없애라. 설렘이 없다면 퇴사해라 그 말입니다. 우아한 형제들 이끌든지 따르든지 비키든지
우아한 형제들에서요. 여러분들 뭐 잘 기억하실 겁니다. 김봉진의 배달의 민족입니다. 네, 게르만의 배달의 민족. 지금 말고 김봉진이 최고 책임자로 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여기에는요. 인재들을 위한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서를 마음껏 자유롭게 무제한으로 살 수 있는 제도를 유지했습니다. 물론 온라인은 아니고요.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만 그랬습니다. 온라인은 부정적일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제도는 초기에 시행했다 중단했어요. 오프라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종종 생겼냐면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많이 사는 거예요. 뭐 만화도 사고 전집류도 사고 소설도 사고 다 오프라인에서 사는 거는 무료로 줬기 때문에. 근데 이게 조사해 보니까 우연히 뭐 조사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친구가 이것을 오프라인에서 사가지고 회사 돈으로 사가지고 온라인으로 알라딘에서 중고로 이렇게 부업을 하시는 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우아한 수다 타임에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김봉진 대표가 그 질문을 받아봤어요. 대표님, 봉진님, 내 직원 중에 어떤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사는 그 책 사가지고 온라인에서 알라딘에서 무료로 파는데 이거 제한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김봉진 의장이, 김봉진 님이 그걸 보더니 굉장히 이렇게 슬픈 표정을 짓죠. 이런 일이, 우리 동료들은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그 동료도 어떤 상황에서 아마도 힘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실수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번 생긴다고 해서 제도를 바꾸면은요, 우리는 규정 때문에 우리의 자율성은 다 해쳐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가 왜 우리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철학을 공유해주고 여전히 우리는 오프라인 책을 사는 것에 대해서 무제한 자율 제도는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들 있죠. 훌륭한 사람들, 인재들을 위해서 우리가 인재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고 있는 어떤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제도들이요. 어떤 케이스에 의해서 뭔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면은 경영자나 지원실 입장에서는요, 그 예외적인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규정을 자꾸 늘려가요. 그러면요, 그것은요, 인재들에게는 불편한 현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인재들을 붙잡기 위해서 기업들이 어떤 거 하냐? 월급 말고 뭘 더 줘야 돼? 인재가 떠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기업들의 사례가 뭐예요? 평생 직장은 옛말입니다. 평생 학습과 평생 이직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2023년 동아일보 청년 퇴사에 대한 인식조사를 보니까요. 입사 후 퇴사까지 적정 근무기간을 최소 3년이라고 대답한 청년 응답자는 14%에 불과했고 86%는 그 전에도 퇴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 청년들의 인식입니다. 인재가 떠나지 않는 관점은 팀장님, 제 강점은 분석력입니다. 첫 번째, 인재가 떠나지 않게 3년 이내에도 충분히 떠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리더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 강점에 대한 소통을 해주라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회사가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외향적인 사람이든 내성적인 사람이든 진취적인 사람이든 꼼꼼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런 제도야 라고 회사에서 제도를 자꾸 만들지 말고 개별적 강점이 발휘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제도보다는 개별적 케어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지난 2022년 갤럽이 45개 국가에서 12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강점 기반 조직 문화를 도입해서 72% 기업이 이직률 감소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시대가 아니라 직원들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주인의식도 갖고 실제로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잠깐 칠판으로 가서 한 가지 이야기 해드리도록 돌아오겠습니다. 강점 기반으로 일한다고 한다는 거, 사실은 경영자 여러분들이 두 가지 관점, 오늘 후반부에 이효리 이야기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만 개인의 역량이 있습니다. 개인의 역량 있죠. 역량, 강점이 있죠. 개인의 역량과 강점이 있어요. 그리고 회사가 요구하는 과업, 개인 입장에서는 이게 책임이 되는 거죠. 강점과 과업, 책임과 역량, 이 관점에서 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쪽이 도전이겠죠. 내 강점이 많은 공간에 나는 이거 잘해. 근데 회사도 그 영역에 있어서 책임을 요청해요. 미친 듯이 일해야죠. 지칠 줄 모르는 체력으로 일을 해야죠. 이쪽은 뭐예요? 나태가 있습니다. 나태가 있습니다. 무관심과 나태가 있어요. 이쪽은 뭐가 있습니까? 책임이 높은데 내 강점이 아니에요.
책임은 높은데 내 강점이 아니에요. 이게 뭐에 불안이 있는 겁니다. 이 일이 내 일이 아닌 게 뭐예요? 나 죽을 것 같아. 내가 하면 맨날 욕만 먹어. 근데 이쪽도 있죠. 이것이 이제 매너리즘. 태업되겠습니다. 태업되겠습니다. 내가 강점이 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내가 강점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핵심은 뭐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제가 직장인들을 교육할 때에는 직장인들의 이야기하고 제가 사랑하는 후배들한테 대화할 때는요, 조직 내에서 도전지대에 있기란 사실상 어렵죠.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에 딱 맞게 회사도 그 강점을 잘 발휘하라고 일을 던져줘요. 대박이죠. 이런 일 사실은 근데 많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문제는 뭐냐? 이쪽이죠. 불안 쪽에 있을 거냐? 태만 쪽에 있을 거냐? 태업 쪽에 있을 거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회사에서 나에게 그 정도 요구하지 않아요. 이게 더 좋으세요?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회사에서 나에 대한 기대가 많고 내가 많은 일을 해주기를 원해.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일을 자꾸 던져줘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있기를 원하세요? 태업 쪽입니까? 불안 쪽입니까? 개인적으로 저는요, 제 자신도 늘 불안 쪽에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저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치보다 제가 제 자신 스스로를 생각할 때 제 역량이 언제나 부족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노력을 하는 거죠.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 강점이 익혀서 도전지대로 이동하는 겁니다. 도전지대는 곧 학습지대이기도 하죠. 만약에 직장 생활하고 계시고 또는 경영자라고 한다면 고객이나 나의 클라이언트사가, 나의 리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대비해서 나에게 일을 별로 안 줘요. 요구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태업 상태가 되죠. 그럼 어때요? 바로 이제 퇴사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저도 제 후배들이 찾아와가지고 제가 퇴사를 해야 될지 말지 좀 고민돼요. 그러면요, 이 매트릭스로 물어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현재 태업 상태에 있다. 사실상의 콰이어트 퀴팅 상태다. 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세 가지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회사에게 도전적인 과업을 요청해라. 회사 내에서 배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배워라. 회사 내에서 신규 사업이 있다면 그거 도전해봐라.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첫 번째, 없는데요. 두 번째, 없는데요. 세 번째, 없는데요. 그러면 심각하게 생각해봐라.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조직 내에서요,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회사에서 개인을 파악하지 않으면 이거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 강점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을 보고 그의 눈높이에 맞게끔 업무의 량과 도전의 수준을 관리하는 거 제대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인재가 떠나지 않는 관점에서는요, 수평적인 조직 문화의 정착도 중요합니다. 직급과 관계없이 님, 호칭 사용을 한다거나 임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해주고 함께하고 워크숍을 하고 꼰대질 안 하고 이런 것들도요, 지금은요, 퇴직자를 관리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정말 복잡한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퇴사하는 것 같지만 인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감정으로 결정하고 이성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인간의 결정입니다. 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논리적 결정에 의해서 퇴사를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데미지가 한 번, 두 번, 세 번 오면요, 감정적으로 이미 퇴사해요. 그리고 나중에 논리는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면서 계속 다녀야 될 이유도 한 100만 가지는 되고요, 그만둬야 될 이유도 한 100만 가지는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정을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 문화에 있어서 상호 존중하는 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리고 신입사원들이라든가 한 3년차, 4년차, 때로는 5년차 정도 된다 하더라도요, 실패하고 실수하고 이런 거 많아요. 근데 이제 포스트모템이라고 그러죠. 사후부검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구글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도 실패율이 50%입니다. 우리가 상품 출시하면요, 그거 실패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격려하죠. 근데 실제로 실패를 격려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실패한다 하더라도 도전이 중요하니까 실패한 상황에서는 그 결과가 이미 난 거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중시한다는 관점이 구글의 이게 포스트모템인 거죠. 훌륭한 인재들은요, 도전해요. 사내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그거 실패했다고 해서 확 질책하고 막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퇴사가 마렵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워라밸이라든가 어떤 일과 삶의 균형이라든가, 워라밸이라는 단어 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원래의 취지는 있는 거잖아요. 너무너무나 일만 생각하는 삶을 살지 말고 일로부터도 약간 독립된 나의 삶도 읽고 싶어. 이런 게 사실 있는 겁니다. 있어요.
그래서 퇴근 이후에 너무너무나 힘들게 하거나 주말이나 연휴나 이런 때에 계속 스탠바이 해야 된다거나 계속해서 밤늦게 내 대답해야 되고 막 새벽에 대답해야 되고 이거는 업종에 따라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다.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언제든지 연락하고 대답해야겠죠, 아마도. 월급도 많이 받고. 그런데 내가 받는 월급이 200만 원이고 내가 하는 일이 공장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말에 쉬고 가족들이랑 지금 제주도 여행 왔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죠. 아이 공장에서 이거 품질 문제가 왜 생겼어? 어저께 너 이렇게 했어야지. 이런 전화 오면 정말 퇴사 마렵죠. 그래서 퇴근 시간 이후에도 가능하면 연락하지 않는 거. 또 반대로 퇴근 시간 이후에 연락 오지 않도록 잘 업무를 깔끔하게 처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조직 문화에 중요하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골든타임도 중요하죠. 인재 유출을 막았을 때 우리 회사가 얻는 유익이 뭡니까? 핵심 인재 유출 방지되죠. 업무의 연속성 되죠. 신규 채용 및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절감되죠. 잦은 이직으로 인한 사기 저하 방지되죠.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 증가로 인한 집중력 올라가죠. 직원들이 오래 다니고 싶은 회사라는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도 갖춰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퇴직 징후자를 관리하는 것은 퇴직을 못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퇴직자의 긍정적 경험이 평생 우리 회사의 고객과 우군이 되기 때문입니다.